자, 먼저 종이라는 단어 보시면, 자,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사로 사용을 하는 단어고 자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제 늘, 언제나, 항상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늘, 언제나, 항상 이라는 뜻. 종. 그 다음 치호라는 단어 있죠. 치호. 자, 이 치호라는 단어는 이제 기후라는 뜻이에요. 기후. 날씨 얘기하는 거 있죠. 기후. 기후. 뭐 날씨가 흐리다, 뭐 날씨가 덥다, 춥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후를 얘기를 할 때 치호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깐짜오. 자, 이 깐짜오라는 단어는 이제 뜻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깐짜오 하면 이제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건조하다. 건조하다. 자, 이 깐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르다. 그래서 이제 왜 그 한국에서 술 마실 때 건배라는 표현을 쓰죠. 건배. 그 건배할 때 건자가 이 깐이에요. 이 깐이 건자예요. 그래서 건배라는 말 자체는 이제 배가 잔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쓰는 잔을 배라고 해요. 그래서 컵이라고 하죠. 컵. 그래서 건배라는 말은 잔을 말리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잔이 마를 때까지 마셔라. 한마디로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영어 표현도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원샷이라고 하죠. 잔에 있는 술을 한꺼번에 다 털어내는 걸 이제 건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어에서 이제 깐베이라고 해요. 네, 중국어에서 쓰는 한자 그대로 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말리다라는 뜻의 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건배라는 표현 자체를 그냥 잔을 부딪히는 행위로 사용을 하지만 중국에서 깐베이라고 하면은 잔을 다 비우셔야 돼요. 한국의 원샷에 해당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람들이 깐베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원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중국에선 그래서 함부로 건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에선 건배라고 하면 그냥 잔을 부딪히고 그냥 같이 마시자는 의미지만 중국에서 깐베이는 원샷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함부로 깐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차이. 자, 이 차이라는 단어는 이제 요리, 음식이라는 표현이고, 자, 뭐 사전이나 뭐 그런 데 보면 이제 반찬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놓은 게 있던데, 반찬이란 말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반찬은 주 이제 식탁에 올라오는 주 음식이 아니라 주 메뉴와 곁들여서 먹는 걸 반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차이를 반찬이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자, 앞에 시아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시아오 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반찬에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차이는 반찬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시아오 차이라고 해야지 그게 반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는 요리, 음식을 차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요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니. 자, 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음식에 대한 맛의 표현인데, 자, 요니라는 말은 이제 느끼하다, 느끼하다, 뭐 그리고 기름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요니. 요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름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요니 하면 느끼하다, 기름지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뭐 니라는 글자가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요니라는 글자를 자기가 직접 쓸 일은 거의 없겠죠. 뭐 보통 진짜 말 그대로 요니 같은 경우는 뭐 일상생활에서 회화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네, 굳이 한자를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니 같은 경우는 그냥 발음과 뜻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总觉得这儿的气候特别干燥。 자, 위에 문장이랑 이제 밑에 문장이랑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食堂里的菜太油腻. 자, 앞문장이랑 뒷문장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부분은 적응이 안 된다고 문장이 나왔었죠. 그 적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这儿的气候 이곳의 기후가 자, 주에더는 동사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할게요. 항상 이곳의 기후가 特别干燥特别 매우 강조의 의미죠. 特别 특별히 특별하다 그런 뜻인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특히 뭐 매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곳의 기후가 특히 혹은 매우 干燥 건조하고食堂里的 리는 어디 안에라는 표현이었죠. 어디 안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이라고 하면 이제 식당이에요. 식당. 그리고 밥 먹는 식당. 그래서 食堂里的 식당 안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그 뭐 식당 안 말 그대로 이제 그 건물 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식당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식당 안이 아니라 식당의 음식이 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네, 食堂里的菜 한마디로 식당의 음식이 타이 너무 요니 느끼하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느끼하다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주에더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그런 뜻이었죠. 느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에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항상 이곳의 기후가 매우 건조하고 식당의 음식이 너무 느끼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주에더를 해석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문장 전체에 동사가 주에더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에더는 가장 마지막에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总觉得这儿的气候特别干燥食堂里的菜太油腻 자, 항상 이곳의 기후가 매우 건조하고 식당의 음식이 너무 느끼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에서 뭐 단어에서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제 종이란 단어 그리고 이제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것들은 뭐 특히 특별하게 이제 강조해서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곳의 기후가 매우 건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따로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总觉得这儿的气候特别干燥。总觉得这儿的气候特别干燥。总觉得这儿的气候特别干燥。 자, 그 다음 식당의 음식이 너무 느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문장만 딱 봤을 때 이제 식당의 음식이 너무 느끼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食堂里的菜太油腻。食堂里的菜太油腻。食堂里的菜太油腻。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